새엄마의 비밀. 그날 밤 제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나간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2시였죠. 집안은 조용했고 오빠 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우리에게는 새엄마 유미 씨만이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이상했어요. 새엄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 방 앞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새엄마의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김태진은 없으니까. 아빠 이름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빠를 말하고 있었죠. 그래요.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아이들, 걱정 없어요. 곧 해결될 거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문제라는 건가요? 뒷걸음질 치다가 화분에 부딪히는 바람에 소리가 났죠. 새엄마의 누구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지우 오빠.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잠든 오빠를 깨우기가 미안했지만 이건 정말 급한 문제였어요. 졸린 눈으로 들어온 오빠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소연아, 또 시작이야? 유미 씨는 하지만 제가 정확히 들은 말들을 전해주자 오빠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아이들은 걱정 없다. 곧 해결될 거다라고 했다고? 우리 남매는 그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새엄마가 정말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완벽한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미소까지 완벽했죠. 지우야, 소연아. 아침 먹어.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소연이는 좀 어때? 어제 잠 잘 잤어?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지? 확인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뭔가 들었는지 말이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잤다고 대답했지만 새엄마의 시선이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빠와 저는 학교에 가면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아빠의 절친이셨던 김 삼촌께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저녁 무렵 새엄마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불러 모았어요.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는 게 어떨까? 아빠가 좋아하시던 바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강릉. 펜션 하나 예약해뒀어. 바로 바다 앞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요?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오빠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소연아, 아빠 생명보험 수혜자가 새엄마로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뭔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이 새엄마한테 넘어가.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를?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그때 문 밖에서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아직 안 잤구나. 내일 펜션 예약 확정하려고 하는데. 너희 여권 어디 있는지 아니? 여권이요? 국내 여행인데 왜 여권이 필요하죠? 오빠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미안 착각했네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밤 11시경 새엄마가 어디론가 나가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빠가 말했어요. 소연아, 지금이 기회야. 새엄마 방을 확인해보자. 무서웠지만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조심스럽게 새엄마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옷장에서 발견한 것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큰 가방 안에 여권 2개와 현금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된 항공권. 목적지는 필리핀이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오빠도 창백한 얼굴로 항공권을 바라봤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우리는 급하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각자 방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했죠. 새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고 그 목적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오빠가 결정했어요. 소연아,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김 삼촌한테 가자. 새벽 5시에 알람과 함께 조용히 일어났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집을 나서려는데 새엄마 방에서 또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획대로 진행해요. 오늘 처리한다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죠. 버스에 타서 안도의 숨을 쉬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우리 버스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오빠, 저 차,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오빠도 뒤를 돌아보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자. 버스가 멈추자 우리는 급히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검은 차도 똑같이 멈췄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새엄마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빠, 나 무서워.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소연아. 우리 꼭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새엄마의 진짜 정체와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 남매의 생존 게임이 시작됐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새엄마 한유미.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필리핀으로 데려가려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김 삼촌에게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희는 몰랐죠. 새엄마의 계획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무서웠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과연 우리 남매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엄마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검은 차를 피해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겨우 김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려서 말이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느라 목이 아팠어요. 김 삼촌은 아빠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 절친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종종 안부를 물어봐 주셨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어요. 삼촌, 삼촌.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죠. 평소 김 삼촌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거든요. 오빠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죠. 얘들아, 김 사장님 찾니?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급실이라고요? 김 삼촌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 갑자기 쓰러지셨다나 심장마비라던데. 이상하게도 그 예쁜 며느리분이 와서 같이 병원에 갔더라고. 며느리분이라고요? 김 삼촌은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새엄마가? 오빠. 설마 새엄마가 김 삼촌한테? 오빠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김 삼촌께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는 걸 새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김 삼촌은 정말 심장마비일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소연아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새엄마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죠. 유미 씨? 아침부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김 삼촌 찾아왔구나. 새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을요. 아저씨는 지금 병원에 계셔. 안타깝게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새엄마의 목소리에 전혀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집에 가자, 얘기할 게 많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새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평소에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너희들 많이 궁금했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왜 너희 아빠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야. 저는 오빠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유미 씨,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원하는 거? 간단해. 너희 아빠가 남긴 모든 것, 집, 보험금, 예금, 그리고 너희들이 사라지는 것.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운이 좋으면 해외 어딘가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새엄마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죠. 무슨 뜻인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새엄마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내 본명은 한유미가 아니야, 최은정이지. 그리고 이건 내 첫 번째 결혼도 아니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마치 일기를 읽듯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만났어. 사업가였는데 심장병이 있었지. 두 번째는 대구에서 당뇨병이 심했고, 세 번째는 제가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무서워? 그럼 진실을 말해줄게. 그 남자들은 모두 자연사했어. 물론 내가 조금 도움을 줬지만, 새엄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너희 아빠는 네 번째야. 그리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 아빠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맞아, 심장마비였지. 다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을 뿐이야. 새엄마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알아? 디곡신이라는 약이야. 심장병 환자들이 먹는 거지.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심장이 멈춰.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를 정말로 3개월 동안? 조금씩 커피에 타서 줬어. 너희 아빠는 끝까지 몰랐지.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한지, 왜 숨이 가빠오는지.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사람이 뭔데?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나는 그냥 좀 더 적극적일 뿐이지. 그럼 필리핀은 뭐예요? 우리를 왜 거기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거? 사실 필리핀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공항에서 사고가 날 예정이었거든. 안전검색대를 지나기 전에 말이야. 새엄마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어요. 두 아이가 갑자기 실종됐다가 며칠 후에 한강에서 발견되는 거야. 가족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야.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 너희가 도망치려고 했으니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겠더라. 새엄마가 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이번에는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디곡신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딩동딩동. 새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지?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경찰이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새엄마가 당황하는 사이 저는 오빠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지금 나가겠습니다. 새엄마가 주사기를 급히 숨기고 문 쪽으로 갔어요. 그 순간 오빠가 제게 속삭였어요. 소연아, 창문으로 뛰어. 오빠는? 나는 괜찮아, 너부터 나가. 하지만 저는 오빠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새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 새엄마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뒤쪽 베란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김삼촌이 살아계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하셨거든요. 지우야, 소연아, 괜찮니? 뒤이어 정말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한유미 씨 맞습니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김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가 병원에서 나한테 한 말들 다 녹음됐어요.
김태진은 이제 끝났고 아이들도 곧 처리할 거다라고 했죠. 새엄마가 김삼촌을 죽이려고 독을 탔지만 김삼촌은 의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쓰러진 척하고 병원에서 새엄마의 진술을 녹음하신 거였죠. 그리고 태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유미 씨가 이상하다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경찰 조사에서 새엄마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어요. 정말로 4명의 남편을 차례로 죽였고 각각 다른 이름과 신분을 사용했던 거였어요. 디곡신이라는 심장병 약으로 서서히 독살하는 수법이었죠.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 범죄였어요. 최은정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죠. 그리고 매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신분을 바꿨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빠의 커피잔에서 디곡신 성분이 검출됐고 새엄마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약물 주문 기록도 발견됐어요. 우리를 해치려던 주사기에서도 치사량의 디곡신이 들어있었고요. 만약 김 선생님이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새엄마. 아니, 최은정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 삼촌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셨어요. 아빠의 절친답게 정말 친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지우야, 소연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삼촌이 꼭 지켜줄 테니까.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새엄마의 차가운 눈빛, 주사기를 들고 있던 모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오빠는 더욱 의젓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 강해졌고요. 6개월 후, 소연아, 학교 어땠어? 오빠가 저녁에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제 김 삼촌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 집은 너무 무서운 기억이 많아서 팔았거든요. 좋았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사진을 보며 말해요.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김 삼촌이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용기 있게 행동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해냈어요. 새엄마의 비밀을 밝혀내고 서로를 지켜냈어요. 물론 여전히 가끔은 무서운 꿈을 꿔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새엄마의 비밀은 이제 모두 밝혀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답니다. 최은정의 재판은 큰 화제가 됐어요. 연쇄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가정주부를 연기했던 그녀의 이중생활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 남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김 삼촌의 지혜로운 대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요. 우리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비극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요. 새엄마의 비밀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